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SF 액션 영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두 외계 종족의 피할 수 없는 대결. 그 잔혹하고도 장엄한 서사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바로 2004년에 개봉하여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열광시켰던 블록버스터 에일리언즈 프레데터, 줄여서 AVP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을 영화의 혹한이 지배하는 남극의 심연 속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광기 어린 생존 게임과 피해 의식 속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을 꽉 붙잡으세요. 우리는 단순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진 두 외계 문명의 충돌과 그 속에 휘말린 인간의 처절한 생존기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2004년 우리의 세계가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거대 기업 웨일랜드 코퍼레이션의 최첨단 인공위성이 남극 대륙의 두꺼운 얼음 아래 무려 2000피트 약 600m 깊이에 숨겨진 거대한 열원을 감지합니다. 이 열원은 단순한 지각 변동이나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거대한 구조물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인물, 바로 웨일랜드 코퍼레이션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찰스 비숍 웨일랜드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미 병마와 싸우고 있는 노년의 사업가이지만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미지의 발견 앞에서 그의 눈빛은 탐욕과 순수한 호기심, 그리고 인류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이글거립니다. 웨일랜드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동원하여 인류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미지의 구조물을 탐사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호화 탐험대를 꾸립니다. 이 탐험대는 마치 현대판 노아의 방주처럼 고고학자, 지질학자, 용병, 그리고 극한 환경 전문가 등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들로 채워집니다. 그들 모두는 인류의 지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함께 동시에 미지의 위험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안고 남극으로 향합니다. 이 탐험대의 중심에는 알렉사 우즈, 일명 렉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강인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얼음 대륙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길을 개척하는 베테랑 탐험가이자 뛰어난 북극권 가이드입니다. 렉스는 누구보다 강인한 정신력과 탁월한 생존 본능을 지녔으며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강한 의지와 삶을 향한 집념이 엿보이며 때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면서도 뜨거운 인간미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옆에는 지적인 매력을 물씬 풍기는 고고학자 세바스찬 드 로사가 있습니다. 세바스찬은 고대 문명과 언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학자로 탐험대의 지적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의 학문적 호기심은 그를 미지의 위험 속으로 이끌지만 동시에 그 위험의 실체를 밝혀내고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죠. 그는 단순히 유물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 고대 문헌과 상용 문자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갖춘 군사 전문가들과 수면된 보안 요원들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미지의 위협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맞서게 될 존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탐험대는 척박한 남극의 얼음 평원 위를 뚫고 나아가 웨일랜드 위성이 감지한 열원의 근원지에 마침내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기이하게도 마치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듯한 고대 문명의 유적처럼 보이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얼음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피라미드로 향하는 통로를 뚫고
마침내 그 신비롭고도 음산한 내부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피라미드 내부는 고대 문명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언어로 새겨진 상형문자와 기괴한 조각상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탐험대원들은 경외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희귀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기운이 그들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세바스찬은 고대 상형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직면하게 될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갑니다. 그는 고대 문헌에서 프레데터, 종족이 지구를 방문하여 인류에게 문명을 가르쳤으며, 그 대가로 인신공양을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피라미드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프레데터들이 에일리언을 사냥하는 거대한 의식의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레데터들은 수천 년 동안 주기적으로 지구를 방문하여 이 피라미드 안에 에일리언 퀸이 낳은 알들을 봉인해 두고 일정 기간마다 에일리언을 풀어놓아 사냥하는 의식을 통해 전사로서의 성인식을 치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들은 성인식을 위해 지구를 찾아왔고, 탐험대가 호기심에 이끌려 피라미드의 봉인을 해제하자마자 이 모든 끔찍한 의식은 다시 시작됩니다. 잠들어 있던 에일리언들이 깨어나고 피라미드의 벽면이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복잡한 미로와 함정을 형성합니다. 탐험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섬뜩한 눈빛의 에일리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피라미드 전체를 울리고, 공포는 탐험대원들의 심장을 죄어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자, 바로 프레데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과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외계 종족으로 뛰어난 사냥꾼으로서의 본능과 잔혹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데터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3명의 전사가 있습니다. 바로 스카, 켈틱, 그리고 초퍼입니다. 이들은 젊고 혈기왕성한 전사들로 이번 성인식을 통해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대 의식에 침입한 인간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에일리언 사냥을 시작하며 탐험대원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합니다. 피라미드 내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합니다. 탐험대원들은 에일리언의 잔혹한 공격과 프레데터의 무자비한 사냥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이 과정에서 찰스 웨이랜드 회장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과 함께 에일리언과 프레데터의 잔혹한 전투를 목격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공포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자신의 탐험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을 조금이라도 수습하고자 합니다. 그는 결국 프레데터의 손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 죽음은 일종의 속죄이자 남은 탐험대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탐험대원들이 하나둘씩 희생되는 가운데 렉스는 놀라운 생존 본능과 뛰어난 전투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남습니다. 그녀는 용병들과의 과거 경험을 통해 단련된 강인함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합니다. 그녀는 우연히 프레데터 중 한 명인 스카와 마주치게 됩니다. 스카는 동족인 켈틱과 초퍼가 에일리언과의 싸움에서 전사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인간인 렉스에게서 생존을 향한 강한 의지와 잠재된 전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렉스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생존을 위한 일시적인 동맹을 제안합니다. 이 기묘한 동맹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인간과 외계 종족, 사냥꾼과 사냥감이었던 존재들이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렉스와 스카는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의지를 직감적으로 이해하며 협력합니다. 스카는 렉스에게 에일리언을 효과적으로 물리치는 방법과 프레데터의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렉스는 스카의 전술과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며
점차 강력한 전사로 변모합니다. 그녀는 맨몸으로 싸우는 것을 넘어 프레데터의 플라즈마, 캐스터와 팔에 장착된 칼날 등을 능숙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함께 피라미드의 복잡한 미로와 함정을 헤쳐나가며 에일리언 퀸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에일리언 퀸은 거대한 크기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존재로 에일리언 종족의 모든 것을 지배하며 끊임없이 알을 낳아 번식시킵니다. 그녀를 쓰러뜨리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렉스와 스카는 지혜와 용기를 모아 에일리언 퀸이 있는 피라미드 심장부로 향합니다. 그들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에일리언들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그들의 길을 막아섰고, 피라미드의 벽면과 바닥에서 튀어나오는 함정들은 그들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피라미드 자체도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그들을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렉스와 스카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역경을 헤쳐나갑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들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에일리언 퀸과 마주하게 됩니다. 에일리언 퀸은 거대한 몸집과 끔찍한 모습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날카로운 발톱과 꼬리, 그리고 강산성 혈액으로 무자비하게 그들을 공격합니다. 스카는 프레데터의 첨단 무기와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에일리언 퀸에게 맞서지만 그녀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고 스카마저도 위기에 처합니다. 렉스 역시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주변 환경을 이용해 에일리언 퀸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그녀는 에일리언 퀸의 거대한 몸집을 이용해 얼음 아래로 유인하고 그녀의 무거운 몸이 얼음을 깨고 깊은 심연 속으로 빠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략과 프레데터의 무력이 결합된 완벽한 팀워크로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장엄하고 치열했던 전투 끝에 마침내 에일리언 퀸은 얼어붙은 남극의 심연 속으로 추락하며 숨을 거둡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살아남은 프레데터 전사들이 스카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스카가 비록 인간과 협력했지만 에일리언 퀸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보며 그를 진정한 전사로 인정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프레데터 지도자는 스카를 기리며 그의 용맹함과 희생정신을 칭송합니다. 스카는 렉스에게 자신의 종족의 명예로운 표식인 명예의 상처를 새겨주며 그녀를 동등한 전사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두 종족 간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생존을 위한 협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렉스는 피라미드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들과 함께 구조 헬기를 타고 남극을 떠나며 자신에게 새겨진 프레데터의 표식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두려움,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하지만 이 모든 공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의 시신이 프레데터 우주선에 안치되는 순간 그의 가슴을 뚫고 끔찍한 생명체가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에일리언의 유전자를 가진 프레데터, 즉 프레데일리언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은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공포를 암시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에일리언 느스. 프레데터는 단순한 괴물들의 싸움을 넘어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강인한 생존 의지, 그리고 미지의 존재들과의 기묘한 공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렉스와 스카의 동맹은 종족을 넘어선 이해와 협력의 가치를 일깨워주며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의 비밀과 그 안에 숨겨진 위험에 대한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영화는 공포와 스릴, 그리고 액션이 완벽하게 조화된 작품으로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남극의 얼음 속에서 펼쳐진 이 장엄하고도 숭고한 대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미지의 공포와 인간, 본연의 용기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들과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기묘한 생존 게임의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이 영화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느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